오늘의 주제는 스리쇼프의 모든 것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스리쇼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라든지 쓰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 심도 있게 한 적이 없어요. 뭐 그냥 이거 드라이 팔 옷을 물에 빨을 때 쓰세요. 아니면 이온 제어가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의 스리쇼프 하나를 놓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원래 이상인데 핵심 포인트만 뽑아내야 됩니다. 자, 첫째, 세제로 사용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형 제거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염색할 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얼룩배기제 만들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모 이불 및 가죽 어류 세탁하는 방법. 그리고 여섯 번째, 드라이 할 때 전처리제로 사용하는 방법. 요 여섯 가지 방법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만 배워놓으면은 이 스리쇼퍼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혹시 여기 여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거.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중에서 자기가 2개 이상 한다. 손 들어보세요. 2개 이상. 그러면은 6개 다 한다. 그럼 뭐 배울 필요 없어요. 자, 그건 농담이고, 이건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거와 또 사장님이 하는 거와 또 차이는 날 거예요. 그런 걸 배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내가 모르는 거 한두 가지를 배우기 위한 게 교육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성세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탁물 사고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자, 세제로 사용하기. 스리쇼프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뭔 용도로 들어왔느냐? 이염제거제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세제입니다. 원래는 세제인데, 다나카 선생님이 일본에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물 들었는데, 물 빼는데 이게 참 잘 빠지더라.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염제거적으로는 아주 유명해져 있습니다. 스리쇼프가. 그렇지만 그건 원래 세제입니다. 세제인데 일본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웨트클리닝용. 웨트클리닝용 전용 세제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염제거도 하지만 웨트클리닝으로 쓰는데, 자, 이거 라운드리 있죠? 일반 물빨래용으로도 쓰고 웨트클리닝용도 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중성세제란 어떤가?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중성세제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성세제 이거죠.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폐하가 친이 나오는 것이 중성이라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닌 중성은 이것도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리쇼프는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두 개 중에 어느 중성입니까? 알칼리 중성. 요겁니까? 요겁니까? 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요. 중성,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중성입니까? 아니면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닌 중성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2번입니다. 2번. 물, 중성, 기름도 아닌 물도 아닌 중성이 된 말입니다. 그런 중성세제는 한국에는 스리쇼프 하나밖에 지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성은 뭐냐? 자, 요즘 옷을 받아봅니다. 물세탁 가능한 옷을 우리가 봅니다. 그 품질 표시에 보면은, 그러면은 중성세제를 사용해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되어 있는 중성세제는 뭐냐? 산성도 아닌, 알칼리도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성세제가 좋은 건 뭡니까? 먼저, 이게 들어가기 전에 중성세제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져야죠. 그러면 중성세제라 하는 것은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중성을 얘기하는데, 중성세제 만드는 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중성세제를 하나 딱 보세요. 보면은 울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는가 절만 보세요. 실리콘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실리콘.
자, 옷이 수축하지 않게 일단 형태 보존을 위해서 중성세제를 쓰는 거예요. 형태 보존을 위해서 중성세제 쓰는 의도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때가 안 나가는 거예요. 때 나갑니까? 일반 중성세제 안 나가. 때가 당연히 안 나갑니다. 왜?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중성이기 때문에 나가질 않아요. 자, 염색 결리도가 약한 옷들은 알칼리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탈색이 되겠죠. 그리고 원단이 산에 약한 원단. 산에 약한 원단이 뭡니까? 식물성 섬유죠. 식물성 섬유에 산이 강한 걸 쓰게 되면 옷이 원단이 상합니다. 그래서 중성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중성은 옷의 형태는 절대 안 변합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중성세제들. 형태는 흐트러지지 않지만 때가 안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태를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으면 세탁 안 하면 되지. 안 하고 그대로 나오면 형태를 흐트러지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때를 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세탁을 하는 거죠. 때가 안 빠지는 세제는 세제가 아닙니다. 맞죠? 자, 여기에 중성 한번 봅시다.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닌 중성. 우리가 세탁을 하면서 때를 빼야 됩니다. 때는 뭐가 있습니까? 유용성 때도 있고 수용성 때도 있습니다. 복합적이죠. 그러면은 하나의 기름 쪽으로 치우치는 건 뭡니까? 솔벤트 세탁, 우리가 솔벤트 유기성 용제로 가지고 세탁하는 거죠. 물 쪽은 수용성을 보이니까 물 세탁이죠. 근데 중성으로 하면은 유용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 폐하는 만약에 폐하를 쟀을 때 상승인지 악한지 폐하를 쟀을 때 정확하게 나오는 게 10.2가 나옵니다. 자, 10.2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10.2면은 뭡니까? 중성입니까? 알칼리입니까? 상승입니까? 약알칼리입니다. 가망강상칼륨 이거 찍어보세요. 그 색상이 너무 진해가지고 종이에 붙어보니까 이게 약칼인지 상승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인데 그 7이 중성입니다. 잡아놨거든요. 이거 3쇼프로 한번 돌려봅시다. 자, 얼마 나옵니까? 11. 거의 편차가 0.2 정도 되죠. 그죠? 지금 9.9가 나와요. 9.9. 야각한이죠. 오늘 이 날씨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폐가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알칼입니다. 약알칼이니까 어떻습니까? 때가 잘 나오겠죠? 일단은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닌 중성이다 보니까 유용성도 제거되고 물이 수용성도 제거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알칼리라서 약알칼리라서 때도 나오고. 자, 그래서 또 하나 봅시다. 온도. 순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니, 물의 온도.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세탁할 때 순무를 만약에 이었다. 이었는데 온도가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짝 수축하겠죠. 그런데 이 3쇼프는 온도 제일 많이 올려본 사람 몇 도까지 올라갔습니까? 한 70도 올라갔겠지. 그렇죠. 저는 90도까지 올라갔어요. 90도까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올릴 일이 없으니까. 이미 하나 예니까. 90도까지 올려가지고 옷을 담궈도 3쇼프를 타는 곳에서는 순무가 수축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세탁을 할 때 때가 제일 잘 나가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35도에서 40도입니다. 사람 체온하고 보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이물질이 옷에 흡수했을 때 열에 의해서 가열이 됩니다. 무슨 열이냐? 인체에서 나오는 사람의 온도입니다. 체온에 의해서 그 묻은 오구가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빼려면 사람 몸 온도가 몇 도? 36도죠.
36.5도입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높으면 돼요. 그러면 한 38도 정도 되면 때가 자세히 잘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쇼, 만약에 순모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순모를 3쇼프를 넣지 않고 일반 세제를 넣어서 38도를 맞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는 잘 나갑니다. 옷이 완전 개판 오버전 되겠죠. 다 줄어듭니다. 3쇼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때도 잘 나가고, 온도에서도 있지만은,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문제는. 요 이염 제거. 이거는 왜 붙었냐. 3쇼프라 하는 놈이 온도가 50도 이상 넘어가면, 45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긴다. 옷에서 색깔을 뺍니다. 옷에서 색깔을 빼냅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이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염 제거할 때 물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요거부터 중성세제 이론부터, 개론부터 우리가 확실히 짚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자, 장점만 있느냐?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3쇼프가 좋긴 좋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단점을 모르고 하면 사고 100번 냅니다. 첫째 단점. 자, 요즘 폴리에스테르 100%, 그 다음에 비로드, 요런 원단들, 드라이 클리닝 하면은 폴리에스테르 100%짜리 양복, 드라이는 뭐 어떻습니까? 검은 양복 넣게 되면 뭐가 되고 나옵니까? 염료가, 붉은 염료가 쫙 나옵니다. 맞죠? 자, 요거는 뭐냐면 유용성 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해놓은 거예요. 폴리 100%는 무조건 폴리 100%는 유용성 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름에 들어가면은 색깔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3쇼프는 뭡니까?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닌 중성이지만 요 기름이 들어있죠. 바로 뭡니까? 폴리 100%짜리를 온도를 고온으로 해서 넣고 옷을 담가놓으면 색깔 다 버려져요. 나일론 섬유 물에다가도 아무 상관없고 세제를 줘도 아무 상관없는 옷이 3쇼프에는 빠집니다. 그 단점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는 제일 폴리에스테르가 뭐예요? 폴리에스테르 100%하고 벨벳 종류. 벨벳.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탁하기 전에 옷에다가 솔벤트를 뿌려보고 솔벤트 한번 척 뿌리고 하얀 타올로 한번 닦아보세요. 닦았을 때 색깔이 용출된다. 그거는 유기성 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해놓은 옷이라서 기름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에 들어가면 색깔이 빠질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제품 불량입니다. 그건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거니까. 자, 그런 옷이 돌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중성세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성세제가. 이거는 3쇼프고, 이거는 오렌지입니다. 자, 왜 3쇼프만 해도 되는데 오렌지까지 가서 파느냐? 이 오렌지라 하는 자체는 산도 아닌 알칼리도 아닌 중성이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폴리에스테르 100% 빨면 어떻습니까? 안 빠진다. 그거는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닌 중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성세제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단이 돌았을 때 세탁을 하고 싶다. 드라이도 안 되고, 일반 물빨래에 3쇼프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진짜 요 중성인 산도 아닌 알칼리도 아닌 중성 오렌지 세제로 세탁을 하면 멀쩡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양복도 상의도 괜찮아요. 폴리에스테르 100% 양복은 수축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찬물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찬물에 예를 들어서 빨 경우는 그렇게 왜 빠집니까? 괜찮습니다. 찬물에. 찬물은 괜찮아요. 자, 웨트 클리닝을 먼저 봅시다. 자, 그럼 요거 무온도 몇 도가 폴리데프라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얘기할 거니까. 중간중간 그걸 돌보면 내가 안 됩니다. 네. 뭐 쭉 일사천으로 가야 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시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 세제로 사용하기. 여기서 라운드리는 우리가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일반 물에다가 물을 한 30도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세탁기에서 돌리면 됩니다.
자, 라운드리 가능한 옷이 뭡니까? 폴리에스테르 100%, 그 다음에 면바지, 뭐, 각종 이런 것들, 물빨래 가능한 옷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웨트 클린을 해야 될 거. 쉽게 말하면 아쿠아 세탁이죠. 못하는 건 뭡니까? 순모, 실크, 이런 것들. 그런 거 세탁할 때 쓰는 게 스리쇼프 사용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 순모가 물에 들어가면은 주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왜 물에 들어가면 주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물에 빠지면 준다. 자, 첫째 주는 이유 운동력입니다. 운동력. 옷이 보니까 그 운동력과 마찰력에 의해서 이게 주는 거예요. 옷이 주게 돼 있어요. 물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칼리 세제를 쓰게 되면 순모에 필도화 현상이 생깁니다. 필도화 현상 알죠? 그 순모를 우리가 학생으로 닦으면은 그 머리카락하고 똑같아요. 닦아보면은 비늘처럼 착 돼 있어요. 그 비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게 서로 돌다 보니까 뭉치는 거예요. 뭉치어서 보풀도 생기고 옷이 땡글땡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칼리 세제, 그 다음에 운동력. 그러면 알칼리 세제 안 쓰고 운동 안 하면은 안 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때가 못 빼잖아. 그런데 웨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옷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겨울 세탁 같은 것들, 아이보리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동력 필요 없어요. 자, 물온도 한 35도 정도에다가 스리쇼프를 좀 탑니다. 그리고 가만히 담궈 놔보세요. 옷을 움직이지도 마시고 그냥 가만히 담궈 놓으시라고. 담궈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5분 정도 있으면 그 때가 싹 다 빠질 겁니다. 때가 다 빠져나옵니다. 굳이 우리가 우리 세탁업자들이 제일 안해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 옷은 들어와서 세탁기에서 돌려야지 기분도 시원하고 때도 시원하게 빠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옷은 제일 좋은 것은 손가락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죠? 뭐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라든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계라 하는 놈은 우리가 믿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계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도 되지만은 만약에 기계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옷들, 그럼 웨트를 해야 됩니다. 웨트를 하는데, 웨트 클리닝을 할 때는 방금으로 물리적인 마찰을 주지 마시고, 자, 스리쇼프가 좋은 세제입니다. 그렇지만 담금을 하지 않고 와시하게 넣어가지고 세제 넣고 세제 넣고 옷 넣고 해가지고 돌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지 아무리 좋은 세제라도 마찰력에 의해서 옷이 엉망이 됩니다. 운동력 때문에. 그래, 안 해봤습니까? 순모, 지금까지 빨던 방식은 순모를 물론 웨트를 했겠지만은 세탁기 모르고 딴 데 들어가서 알칼리 세제에 들어갔을 때 돌렸을 때 엉망이 돼 나오죠. 스리쇼프도 마찬가지 넣고 와시하게 돌려보면은 옷이 엉망이 돼 나옵니다. 수축도 하고 옷이 생기고 흩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순모에서는 마찰력과 운동력을 줄이는 거예요. 당구만 하도 때가 나가야 되는데 당구만 하도 때가 나갈 수 있는 세제가 없어요. 스리쇼프 이외에는. 그럼 여러분들 다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구만 하고 한 5분만 나누면 때가 다 빠져요. 순모가 또 때가 제일 잘 빠집니다. 우리 원단 중에서 때가 제일 잘 빠지는 원단이 순모입니다. 제일 안 빠지는 것들은 면. 그러다 면에다가 코팅이 되는 거. 바바리 있죠, 바바리.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면 코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한 번 빠질 생각은 안 해요. 순모 같은 경우에 세탁하기 제일 쉬워요, 물 세탁도. 그냥 담가만 놓으면 되니까 옷이 줄지도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순모와 실크는 다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순모는 수축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실크는 어떻습니까?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스리쇼프 저놈이 온도만 올려주면 물이 잘 빠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물온도 한 35도에다가 스리쇼프를 타고 실크를 담갔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색깔 다 빠진 겁니다, 그거. 실크에서 색깔 쭉쭉 나온다고. 그럴 때는, 자, 실크를 세탁하고 싶다. 그러면 스리쇼프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 찬물에. 하나의 방법을 더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냉장고 얼음 있죠?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세요. 그거 스리쇼프 타가지고.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물이 색깔이 안 빠집니다.
그런데 자, 때를 뺄, 찬물에서 때가 안 납니다. 얼음물에서 때가 납니다. 안 나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스리쇼프로 가지고 실크를 세탁할 때는 세탁을 한다는 개념보다 헹군다는 개념을 하세요. 미리 전처리를, 실크를 옷에 펴놔놓고 때 묻은 곳이 있으면 전처리를 하세요. 전처리제 만드는 방법 내가 또 가르쳐드릴게요. 전처리를 하고 그 묻어있는 스리쇼프 용제를, 세제를 씻어준다는 개념으로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흔들어주는 거예요. 얼음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 없다. 근데 초산을 있다. 간단하죠? 물에다가, 맹물에다가 초산 몇 번을 흔들리고 헹궈주면 돼요. 헹궈서 꺼내는 거예요. 헹궈서. 실크를 오래 담가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헹군다는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모는 담그고 실크는 헹군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매트에서 넥타이 하는 거 맞잖아요. 그대로 담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색깔이 빠질 때는 색깔을 스톱시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초산을 스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초산을 넣게 되면 때가 안 빠집니다. 때가 안 빠져요. 때가 안 빠지는데 스리쇼프는 또 때가 빠져요. 네. 스리쇼프는 이 위에 있는 1번이 아니고 2번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수용성을 뺀다는 거예요. 유용성과 수용성을. 그걸 아시고 개념을 알고 물건을 써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스리쇼프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건 처음일 때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오늘 연말에 가니까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내가 다 가르치더라고요. 자, 웹드 하는데 헹구면 한 번입니다. 두 번 하지 마세요, 절대. 스리쇼프 속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라는 것은 옷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탁을 하고 나면, 물세탁을 하고 나면 린스를 쓰죠. 뭐 안 쓰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 쓰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머리 감고 샴푸하고 린스 안 하는 건 마찬가지죠. 뻣뻣하게, 천을 뻣뻣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린스제를 쓰는 겁니다, 마무리를.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문득 샤워를 하면서 느낀 얘기가 있어요. 저녁에 샤워를 하죠. 비누칠하고 린스하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개판이 돼 있어요. 물을 또 감아야 돼요. 샴푸 또 쓰고 린스 또 씁니까? 물어봅니다. 또 쓸 거예요, 분명히. 저녁에 감고 아침에 또 감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얘기하느냐고 잘 들어보세요. 원리가 맞나. 저녁에 까먹기 때문에 때는 것도 다 빠졌어요. 머리에서. 먼지 이런 것들 다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린스만 해도 머리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 됐던 머리가. 그죠? 마찬가지, 옷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우리가 세제를 과다하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마무리제를 잘 써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무리제. 마무리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실리콘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지 가공제도 있고, 힘을 잃게 하는 의류가 있고,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의류가 있어요. 그러면 힘을 잃게 해주는 의류는 뭡니까? 면, 소, 마, 견. 견 힘 없다고 생각합니까? 견이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어떤 힘이냐?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실크도 보면은 우리가 탄력성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부드럽게 해줍니다. 너무 부드럽게 해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약간 수지 가공제를 황태한 같은 거 약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약간의 탄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새우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무리제를 일반 세탁, 고급 세탁 아닌 일반 세탁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세탁에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 세탁을 해서 크레임 걸리는 이유, 첫째 이유, 마무리제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물 세탁을 하면요, 빠져나가는 게 때도 빠져나가지만은 거기에 섬유 속에 포함되어 있던 풀기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옷을 세탁을 했는데 힘이 없고 왜 이러냐? 누구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세탁 방법 나온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 세탁을 하고 나면은 물 세탁을 하지 않은 원천처럼 해주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수지 가공제를 해줘야 돼. 수지 가공을 해줘야 돼. 풀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을 하는데 뻣뻣하게 마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삼배하듯이 이것이 풀이 아닙니다. 살짝 옷에 약간의 탄력성을 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터치감을 약간 주기 위해서 그걸 잘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놔야지 손님인데 물세탁기를 해도 크레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탁 방식은 물세탁 방식입니다.
불시딱 해주면 손님들 난리 나잖아요. 그죠? 난리 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까지만 잘 해주면은 손님은 금상첨화예요. 아, 때도 잘 빠졌고 옷이 15배 나왔다. 그래서 항상 물세탁할 때 마지막 처리를 꼭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가정 세탁과 전문 세탁업소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잘 해주느냐. 그걸 꼭 해야 돼요. 그거 이때까지 안 해도 먹고 살았는데 손님 많이 오는데 그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스리쇼프에 대한 단점도 얘기했고, 이제, 세탁하는, 웨스트 세탁하는 방법도 얘기했고, 자, 이염제가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염제가. 스리쇼프로 가지고 이염제가 한다. 원리는, 자, 스리쇼프가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아니요. 성상이 카멜레온입니다. 폐하가 지금 보면은, 폐하가 1부터 10위까지 있죠.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찍으면은 1에서 10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스리쇼프는 카멜레온입니다. 온도를 주면은 서서히 알칼리로 갑니다. 알칼리. 그거를 응용해서 이염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염이 됐을 때 한번 봅시다. 이염이 왜 되느냐? 다른 천과 다른 천 아니면 직천에서 나온 색깔이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온 게 이게 지금 수용성 아니면 유용성이죠. 맞죠? 분명히 염색을 했을 때 유용성 염료로 썼든지 아니면 수용성 염료로 썼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쓴 거예요. 분명히 서서 이게 고착이 덜 돼 있다 보니까 물에 빠져나온 거예요. 알칼리 세제에 대해서 용출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스리쇼프 속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과 물 성분 이걸 이용해서 이 알칼리를 올리면서 빼는 거예요. 빼는데 자 이염 제거는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스리쇼프로 이염 제거 된다 하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사갔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 원인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물의 온도가 틀렸고 물의 양이 틀렸고 스리쇼프 들어가는 양이 또 틀렸어요. 물량과 세대양 이게 또 달랐어요. 맞죠? 이 세 가지가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염 제거할 때 분명히 온도도 높아야 되고 자 온도를 한데 다 아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온도는 실크나 모는 50도입니다. 실크 모는 50도 면은 70도 붙습니다. 붙어 여기서 붙습니다. 50도부터 70도 붙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화학섬유 80도 이상 요 세 가지를 지키면 돼요. 그리고 자 어떤 분들은 면 제품을 하는데 스리쇼프를 넣고 온도를 올립니다. 온도 면이니까 70도까지 원장이 지마락하다 70도 돼야 된다. 70도까지 안 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서서히 빠지죠. 서서히 스리쇼프를 하는 놈이 이염 제거를 할 때 서서히 빼집니다. 그러면 한 60도쯤 되면 가서 나가도 돼요. 그건 70도까지 기다리고 있을 필요 없어요. 한 40도 되면 숨어 실컷 안 가도 되고 그때부터는 찬물에부터 담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온도가 딱 올라서 10도 정도 차이에서는 옷을 먼저 넣으면 됩니다. 그거 오래 하세요. 그럼 빨리 돼요. 그리고 화학섬유 같은 경우는 90도까지 오래 돼요. 여기서 자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온도를 그만큼 올리면 옷이 쭈그러지지 않느냐. 나이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쭈글쭈글해지가 나면 다른 점에서 펴지지도 않죠. 스리쇼프 들어가면 어때요? 어때요? 써보신 분들 아무리 고온이 돼도 원단이 쭈글거림이 없어요. 쭈그러져 있던 거라도 나중에 다리면 다 피집니다. 맞죠? 이게 스리쇼프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 세 가지 온도 분명히 정해졌죠? 50도, 70도, 80도 그리고 물의 양 옷이 어떻게 돼야 됩니다. 수용 옷이 쫙 펴져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자 용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만약에 물 들어가는 양이 3만짜리 통이 있다. 근데 길이가 긴 거와 옆으로 넓은 거 어떤 거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옆으로 넓은 거 써야 돼요. 자 또 하나 더 그릇을 뭐 써야 되겠습니까? 금속 그릇이 있고 양은이 있고 스텐스도 됩니다.
스테는 괜찮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황변 제거하는 거하고 스리쇼프로 이염 제거하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스리쇼프로 이염 제거할 때는 양은 그런 것만 안 쓰면 됩니다. 스테인레스는 괜찮습니다. 스테인레스는. 근데 황변 제거할 때는 금속성이 옆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오늘 저 옷주인이 일산에 있는 옷주인이 하나인데 황변 제거하다가 옷이 저 단추가 보면 금속이 돼 있어요. 그 금속이 빠져가지고 옷이 타지 다 돼 있어요. 오늘 주 내용은 그 황변 제거가 아니니까 얘기는 뭐 하겠습니다. 이염 제거에서는 물의 온도도 중요하고 그릇 옷을 다 굽는 그릇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의 양 그릇만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물도 풍부하게 물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사고 난 옷이잖아요. 사고 난 옷이잖아요. 그죠? 그 사고 난 옷 비례를 한번 해보세요. 비례를. 그래 비싸다 하니까 오늘 내가 5%을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푹 한번 쏘시라고. 한 개 사는 거 돈이 주니까. 자, 지금 이게 촬영이 돼서 CD가 나가도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저 카메라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교육받아 오신 분들 하나 있어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염 제거할 때 물의 온도, 물의 양, 스리쇼프 양 아끼면 안 됩니다. 자, 옷을 넣기 전에 이염된 데가 있다. 이염된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뭘 해야 됩니까? 첫째, 마사지를 해서 충분히 한 30분 동안 놔놓으세요. 놔놓고 이제 물의 온도 올라가면 그때 이제 넣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한 300cc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물에다 300cc 타요. 옷에 바를 때도 한 100cc 발라서 어떤 사람 한 200cc까지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에 300cc 들어가고 옷에 200cc 들어가고 500cc 들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300을 딱 예를 들어 딱 떠가지고 옷에다가 300이 다 발라서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거다 이거 해고 저거 해고 하지 마시라고. 여기 와서도 뭐 여러분들 지키니까 옷에 더 발라놓고 또 저거 탈락하라고. 그럼 필요 없어요. 옷에 이염된 옷에 많이 바르면은 물속에 들어가고 그게 용해가 됩니다. 그리고 스리쇼프는 여러분들 서서 하지만 찬물에 녹습니까? 잘 안 녹죠? 다 지워도 잘 안 녹습니다.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젖지도 않아도 녹아봅니다. 잡은 거. 온도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담궈놓으면 돼요. 담궈놓고 또 엉뚱한 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일을 한번 하고 이제 한번 쳐다보고 해야 돼요. 그거 오래 놔놓으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염된 것도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무슨 색깔까지 빠집니까? 원색까지도 빠지도 않습니다. 원색까지. 그럼 사고예요, 그것도. 그래서 항상 이염 제거할 때는 옆에서 놔놓고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낮에 다른 일하고 일할 때 하지 마세요. 깜깜 사고 나니까 채워놓고 바쁘다 보면 손님 오고 뭐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 끝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작업이 끝난 후에 손님 없을 때 문 닫아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염 제거에 대해서 질문사항, 문사항. 야. 그 색깔 있는 베이지색이나 그런 거는 쓸 수도 있는데 베이지색은 색깔 베이지색이 베이지색. 탈색이 되면 탈색이 나온다. 자, 그게 뭐냐면은 베이지색이 원래 탈색이 되는 게 아닌데 베이지색이 100% 순무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화학섬유, 그러니까 아까 폴리 있죠. 폴리가 섞여 있는 폴리 100%짜리라든지 이런 베이지색은 색깔이 나갑니다. 왜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나가는 이유. 요거 때문에 나가는 게 요거 때문에 유용성 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하는 옷이기 때문에 스리쇼프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이거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먼저 테스트를 안 보는 곳에 이염이 됐다. 그런 걸 할 때는 먼저 안 보는 곳에 스리쇼프를 바릅니다. 싹 원래를 바르고 스팀을 쫙 불어보세요. 발라보고 싹 닦아내고 말려보세요. 다 이거. 말렸을 때 색깔이 안 날아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폴리 100% 아니고 폴리 좀 섞인 거 있죠? 몇 프로씩 섞인 거. 그거는 괜찮아요. 100%만 조심하면 돼요. 몇 프로까지 괜찮습니까? 80%도 있는 것 같아요. 80%도 좀 문제 있어요. 한 50%. 찬물에는 괜찮겠네. 선물에 이염제가 안 되잖아요. 찬물에는 화학성분이라든지. 괜찮아요. 네. 폴리는 물 전날 제일 방법이 없네요. 그래요. 그런데 빼내고 나서 다시 염색하는 방법. 네.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 지금 폴리가 좀 섞여있고, 면하고 폴리하고 섞여있는데 다 빼고 염색했어요.
모두 그 탈색이 되죠. 온도가 높아서. 너무 온도 높으면 할 수도 있죠. 물론 50도 이상 가급적 안 오는 거죠. 자, 이게 해서 비례됩니다. 온도를 내가 높일 것이냐, 시간을 오래 갈 것이냐, 세제를 많이 넣을 것인가, 이게 돼요. 내가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고 싶으면 온도를 딱 올려서 세제를 좀 많이 넣고 탁탁 하다 끄내면 돼요. 그러면은 자꾸 해보셔야 돼요. 겉은 폴인데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코팅돼갖고 이게 드라이어가 우러나오는 거 있잖아. 그건 어떻게? 코팅 온도가 올라오는 거. 예. 온도가 올라오는 거. 네, 드라이어가. 그건 제품 분량이에요. 그 제품 분량. 오늘 그 온도가 한분 가져왔습니다. 코팅된 거. 누가 가져왔어? 그거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얼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서리쇼프에 대해서 한 거니까. 자, 이염 제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과목 중에서 이염 제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있어요.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염료고 했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일이라 하는 게 하다 보면 100%는 없어요. 응용을 해줘야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와 실제 해보면 또 틀린 건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 응용을 하셔야 돼요. 나는 기본을 가르쳐 드리는 게 기본. 그 기본도 모르면 응용을 못 하잖아요.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염색할 때. 세대 용도, 이염 용도, 그 다음에 염색할 때 용도. 자, 여러분들 염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염색을 할 때 서리쇼프 많이 씁니다. 수모를 염색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 수모 만약에 탈색이 되면 염색소에 갖다 주면 염색. 되긴 되는데 염색해보면 옷이 오만해졌어요. 2만 원씩 오만해졌어요. 그럼 옷을 버리는 거예요. 서리쇼프가 줄어드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에 염색할 수 있는 거예요. 염색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응용을 해야 되냐 하면은, 색깔이 좀, 손님이 청바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바지 색이 너무 진하다. 이걸 좀 빼고 싶다. 색깔을 좀 빼고 싶다. 그럴 때 알칼리 세제로 말면 색깔은 잘 빠질 거예요. 근데 빛깔이 지거든요. 서리쇼프 딱 한 물에다가 옷을 다 따라놓으면 색깔이 싹 빠집니다. 고루고루 보기 좋게. 그리고 뺐죠. 뺐는데 색깔이 이건 좀 너무 많이 뺐다 싶을 때 거기다가 청바지 같은 면 종류 같으면은 소금을 넣으면은 거기 빠져나왔던 색깔이 싹 빠져나갑니다. 빠져나왔던 이제 서리쇼프로 색깔을 뺐다. 넣고 싶을 때는 그 식물성 섬유는 소금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동물성 섬유인 실크나 뭐가 색깔이 빠져있다. 이거 진짜 넣고 싶다. 개미산을 넣는데 사장님이 해봤죠? 그거는 아주 극적인 처방이고, 색자랑 응용을 하는 걸 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르쳐요. 옷인데 탈색이 향하게 됐다. 단색, 전체 단색입니다. 단색. 예를 들어서 배색이 딴 거 안 돼 있고 단색으로 이루어지는 수모다 말이야. 아니면 싱크다. 근데 색깔이 내가 얼룩뱅이 잡으려다 얘가 거의 까졌다. 물론 지금 리메이크를 해도 하고 있지만 제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이염 제거하듯이 색깔을 빼세요. 자, 빼고 난 다음에 싱크니까 그러다가 다시 염산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빠졌을 때 여기가 탈색이 되지만 이 주위까지도 다 빠집니다. 색깔이 전체. 이염 제거하면 온도 올리면 빠지죠. 그걸 응용을 해서 쫙 빼냈다가 빠진 색깔을 다시 계미산을 딱 넣게 되면은 이게 쏙 빨려나가면서 이 부분까지 여기서 나왔던 염료가 이까지 다 같이 하부라치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염색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염료 안 써도 그땐 물에다가. 물은 버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그렇죠. 그 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찬물에서도 하는 거, 더운 물에서 하는 거. 그렇죠? 온도는 어느 정도? 온도는 이염 제거하면 온도가 보통 실크나 뭐는 50도로 했죠. 50도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앞전에 한 걸 하는 거 되게 잘했죠. 해보니까 어땠어요? 맹층 예가였는데, 그건 이제, 그때는 사장님은 암모니아로 가지고 빼고, 개미산으로 넣고 했어요. 그 단색이 끼고 가는 거야. 그렇죠, 단색이야. 만약에 네, 그거 제가 그때 한 거는 단색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줄이 있었어요.
근데 줄에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줄. 지금 양고기를 보면 줄 하나씩 들었죠? 이런 줄은 괜찮아요. 그런데 색깔이, 이거는 까맣고, 여기는 하얗고 이러면 안 됩니다. 빨간색, 노란색. 이제 이런 줄이 있는 게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워서 실천을 하는 자가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원장님 그 중에 그물 있잖아요. 네. 그때 가져왔다는 네. 거. 그거는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사장님이 그 돼지꼬리를 담궈가지고 태한 거잖아, 그죠? 아니 이게 스파 있잖아요. 응? 엊그저께 그 강화도 선생님 오셨을 때 그 빨간 거 있잖아요, 색깔이. 잘 모르겠네. 저 편사장이 지금 저 일요일날. 그것이 염색이 잘못해서 그렇죠. 그, 염색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그 옷점을 빼다가 그 팔색이 됐거든요. 네. 완전히 그냥 이걸 뺐잖아요. 빼가지고 그 물을 내가 그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편사장이 가져와서 한다면 그 계좌색이거든요. 근데 계좌색은 제 그 저기로 안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아직까지 기술이 아직 없는 사람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배색된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분리해 돼 있어. 딱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다시 염색을 올려야 돼요. 올리는데, 염색을 하려면 기초 지식이, 기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그때 따라서 수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 계좌색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는 밤새 그렇게 올려놨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염료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저 염료 색깔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색깔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거는 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수학 중에 있어요. 선생님 밑에서 염색을.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사고 안 치면 되잖아요. 이런 단점을 가르쳐주면은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볍게 타석에 살짝 뺐을 때는 색깔을 전체 싹 빼고 그물을 다시 이어준다. 개미산을 이어준다. 아니면 면 같으면은 소금을 이어준다. 그 정도만 중요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 괜히 집에서 뭐 잘한다고 막 꼭 빼가지고 염력하고 일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고 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얼룩 빼기제 만드는 방법 이거 봅시다. 얼룩 빼기제. 서리쇼프가 세제도 되고 이염 제거제도 되는데 또 얼룩 빼기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얼룩 빼기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용성, 수용성 맞는 얼룩 제거제가 스팽을 하는 게 있죠. 스팽은 어느 쪽이 수용성과 유용성을 두 개를 나눠봤을 때 어느 쪽이 강합니까? 유용성 쪽이 강합니다. 수용성은 좀 되는 거예요. 그죠? 김치구멍 같은 경우는 무시니까. 좀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수용성 얼룩을 잘 뺄 수 있는 그 전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얼룩 제거제. 자, 여러분들 효소 가지고 있죠? 효소제. 효소제를 그다 전부 하면 한 반통을 들어가지고 빈통에다가 효소제 반을 넣고 거기다가 서리쇼프를 손으로 한번 딱 찍어 넣어보세요. 넣고 흔들어보세요. 흔들고 그거를 나로 수성 쪽에 얼룩을 좀 제거해보세요. 이 바이오 실감 그 바이오 같죠? 바이오 얼룩 제거제입니다. 바이오. 효소제가 반이면 얼마? 자, 요런 통에다가 효소 반을 넣고 여기다가 서리쇼프 손으로 한번 찍어가 한 방울 넣고 이다시 흔들어서 그걸 놔놓고 수성 얼룩 제거제로 사용해 보시라고. 얼룩 제거제. 평소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경우 그렇게 잘 분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통에다 해도 되는데 효소제 한 통씩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반은 그대로 놔놓으시고 근데 그렇게 해가서도 그 다른 효소제하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다 넣어놔도 되긴 됩니다. 오래도 만들잖아요. 상관없어요. 서울 일이 없잖아요. 그 이스틸 섬유진. 그거 상관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아니, 바이오 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효소제에다가 서리쇼프를 아니 저번 주에요. 효소를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뭐냐 열에 직사가. 직사광선이라든지 뜨거운 보일 이렇게 나눠놓지 마라 이 말이죠.
효소는 그냥 나오면 지가 안 움직여요. 가만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열을 좀 줬으면 이게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다 서리쇼프 한다고 이 효소 죽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반병이 그 효소를 반병 넣고 쓰리쇼프 조금만 첨가 한 요만큼 넣으세요. 조금만 넣으면 조금만 넣으면 돼요. 벌써는 물이 다 오래 있으면 죽겠네. 어? 물이 다 오래됐냐고 이 병바 같은 거 나와가지고 시간 지나면 죽죠. 그게. 효소제 그러면은 저기 가루하고 물 썰어서 가루 효소가 어디 있어요? 가루 효소요? 가루 효소 없잖아요. 액체야. 액체에서. 그 지금 충청도는 가루 효소 파는가 봐요. 예. 그래서 그 가루 효소도 있어요. 있는데 그 가루 효소하고 지도하고 달라요. 뭔지 근데 그거는 효소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효소인지 모르겠어요. 그 지방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옛날에 나도 그걸 써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효소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룩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가르쳐 드리면 그냥 그대로 쓰세요. 써보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솔직히 콩콩 몇 방울 떨어뜨려갖고 우리 쇳콩 빼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옛날 방식에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르친 대로 효소에다가 서쪽 흔들어가지고 그거 딱 한번 빼보시라니까. 뭐 좋은지 나쁜지 하는데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니 내 말은 매일매일 타면 안 돼. 그럼 그게 세제지 그러면. 몇대 타는 게더 있네. 그냥 한 통에 서초코 한 5g 정도. 손가락 한번 찍어 놓으면 돼. 손가락 한번 딱 찍어 놓으면 안 맞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를 손가락 한번 찍어 이거 된다 했잖아. 나도 그래 쓰고 있고. 잘 돼요. 써보면 수용성을 누고 스탱하고 이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스탱은 유용수 쪽이고 요거는 수용수 쪽이다. 생각하고 쓰면 다 좋아요. 그래 보면은 다 됩니다. 왜? 이 속에 서비쇼프 속에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요거 들어있죠. 요거.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다 쓸 수 있어요. 다 써보시면 돼요. 자, 가르쳐 준 거는 그냥 딱 써보시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자, 5번째. 양모이볼 가죽류 세탁. 지금 저 가죽 세탁 직접 하시는 분, 가죽 직접 세탁하고 계시는 분, 서리쇼프 가지고 세탁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낫겠네. 어때요? 부드럽고 좋죠? 별도의 가지제가 필요 없죠. 그거 하고 또 뭐야 그 실내품으로 나중에 또 의료 여기 모닝을 주면 실내품으로 가죽 예. 자,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할게요. 가죽은 세탁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죽 세탁은 쉬운데, 가죽이 세탁하고 나면 경화가 옵니다, 경화. 잘못 빨고 나면. 일반 세제, 알칼리 세제가 푹 돌리고 나면 나중에 가죽이 갑바가 다 됩니다, 갑바가. 유형 성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근데 서리쇼프로 찬물로 해서 세탁을 하면 돼요. 무수탕도 그렇고 다 됩니다. 근데 가죽을 하려면은 전문적으로 가죽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가죽 내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저도 가죽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사장님하고 내하고, 우리 선생님, 가죽 선생님이 똑같아요. 가죽 선생님, 맞죠? 똑같이 내가 배워가지고 나도 한 4년 동안 전문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가죽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가죽 얘기하면 전체적인 가죽이 아니고, 부위에 붙은 거 있죠? 카라에 가죽이 붙었다든지, 소매에 가죽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 세탁할 때 서리쇼프를 넣어서 세탁을 하면 아주 부드럽게 나옵니다. 다 돼요. 되는데 가죽 전문적인 그런 건 전문적으로 맡기시고, 직접 괜히 하지 마시고. 아, 토끼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좀 딱, 가죽 진짜 내 질문시간 붙들어드리고, 그래. 자, 여기서 양모이불이 나왔어요, 양모이불. 자, 겨울에 양모이불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죠? 양모이불에 묻어있는 게 뭡니까? 오물이고. 전부 사람 몸에서 나온 수용성 얼룩이고 단백질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빠는 거 아니고 뭐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빠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얼룩들이 일반 세제로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황면 제거할 거라고 닦고 넣어놓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 팍 담아보면 양모이불 끝납니다. 그런데 양모이불은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어요. 카바를 다 세우니까 일단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 몸 인체에서 나온 분비물들, 염체 이런 걸 다 제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닝 많이 하셨죠? 죽으니까 확 뛰어 부니까 사고 많이 되잖아요. 물에 넣으면 다 죽었죠. 딱딱해지고 그럼 딱딱해지고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모입니다. 그 수모 움직이고 알칼리 세계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서리쇼프를 넣고 한번 빨아보세요. 와샤기 넣고 마시게 되고 들으세요 좀.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가르쳐 드리니까. 와샤기 돌려도 됩니다. 돌리는데 1분 회전 5분 휴식, 또 1분 회전 5분 휴식, 1분 회전 5분 휴식 3회 끝입니다. 헹굼 한번 깨끗한 물로 탈수하고 자연건조. 일반 세탁기 네? 세탁기에서 들고 예. 분명히 계속 5분 동안 계속 돌리면 안 됩니다. 18분간 세탁하죠.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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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 1분이니까. 1분 돌리고 5분 쉬어놓는 거는 뭐냐? 불림입니다. 불림. 그때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탁해서 헹굼하고 탈수 다 하세요. 탈수를 양껏 해라고. 그리고 다 틀어가지고 다 자연건조 해주세요. 안 줍니다. 양모입을 세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양모입을 드라이클링 해주고 얼마 받습니까? 얼마? 25,000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줘도 찝찝하죠? 기름을 빨아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듣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절대 드라이해서 안 덮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물에 빠지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빨 수 있는 방법은 스리쇼프를 이용해서 빨면 돼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양모입을 한 2, 300개는 내가 해봤거든요. 한 개도 사고 안 났어요. 쓰리쇼크 양은 없네. 양은 일반 세탁하는 것보다 배. 일반 세탁이 배. 그러면 일반 세탁할 때 예를 들어서 30, 소주컵 한 컵 정도 30을 넣었다. 그러면 그 배. 이불이 크잖아요. 그죠? 이불이 크니까 보통 이불 하나 빨려면은 기계 한 개뿐이 못 넣겠죠. 보통 한 개 넣었을 때 양을 한 150cc 정도. 150cc 하면 돼요. 매우풀한 면은 넣으면 더 좋아요. 넣으면 더 좋은데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오프라는 양복, 순모양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쓸 때는 고급으로 써도 되는데 양모임을 빠는데 네오프라는 건 좀 너무 비싸요. 앞에 쓰시라고. 예. 그리고 겉면은 누렇게 된 거는 오래된 거는 그걸 빼려고 실제 저는 그걸 뺍니다. 빼가지고 넣는데 전처리 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판매 저걸 해가 넣으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줘도 되고요. 그리고 요금 봅시다. 지금 드라이 클리닝에서도 2만원, 3만원 받죠. 그럼 그렇게 해주고는 손님인데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특수 세탁을 하면은 물로 가지고 이렇게 보급 세제를 써서 해서 하는 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5만원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손님은 그거 원합니다. 기름에 빨아둔 거 그거 다 알아요. 양모입을 솔직히 덮고 다는 이불에 기름 내지 쓰시나 보세요. 그래서 좋아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양심적으로 이제 배웠으니까 양모이불은 물세탁을 한다. 그 쓰리쇼크에다 해갖고 아니 회원 없으면 안 돼요. 쓰리쇼프만. 적절할 때는 그 양모 쓰고 쓰고 헹굼 한번 끝. 제일 쉬워요.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면 그 스리쇼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잔재가 옷에 세탁물에 많이 상관없어요.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유연성을 더 줍니다. 피부에 절대 그 상관없어요. 다른 세제하고 다른 게 있거든요. 많이 묻어 있어도 예. 그냥 친구도 심지어는 그냥 이건 직담을 하겠지. 방법입니다. 쉽게. 근데 여러분들은 스리쇼프를 쓰고 많이 헹군다. 거품 나서 많이 헹군다 생각하지 마세요. 거품 남아있어도 돼요. 한 번만 딱 헹궈주면 돼요. 그리고 양모입을 빨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1분 돌리고 5분 안 시켜놓고 계속 돌리면은 스리쇼프 양이 한 150도 같죠? 거품이 차서 난리 나고요. 그래서 1분만 돌리고 담아놓고 또 1분 돌리고 담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양모입을 돌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양털도 되겠네요. 똑같습니다. 자, 양털 얘기가 나왔는데, 양털 여러분들, 양털 세탁할 때, 양털이 물에 들어가면, 원래 양털은 어떻습니까?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한데, 쫙쫙, 지금은 손님이 가져올 때는 쫙쫙 펴져 있어요. 그건 다 열로서 다 펴놓은 거예요. 가공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물에 들어가면은 해기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파마했던 게, 우리가 파마했는 물이 알죠? 처음에 뽀글뽀글하게 파마했는 게 드라이기로 쫙 펴잖아. 그러고 머리를 딱 감으면은 다시 오락오락 가죠.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현상. 그래서 다시 드라이를 펴주면 돼요. 그 있죠. 강아지 파는 데 가면은 개비수로 하면서 드라이브 싹 펴주면 다 펴져요. 조금. 그리고 스리쇼프에서 물 스타트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은 지금 드라이 하는 것만큼 받으면 안 됩니다. 싸잖아요. 힘도 얼마 되는데 그걸 그거, 네, 자식들 그거 지금 세탁기 얼마 받습니까? 한 마리. 10,000원인데 그거 만약에 물로 한다 하면 3만원 받으세요. 3만원 받으세요. 사면 하시면 손님이 원하는 대로 줍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세탁과 뭐 드러무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드세요. 물 세탁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들한테 물 세탁이 아닌 이게 아쿠아 세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요금이 비싸집니다. 비싼데 어떻게 하시랍니까?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손님이 원치 않는 일을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돈 안 주는데 그 일을 봉사할 거예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면 그 소문이 또 오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장님이 홍보 차원에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들 하시면 돼요. 저희는 묻지 마시고.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모시니까. 저는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죽도 마찬가지. 몸판은 줍니다. 몸판은 수고. 이 팔은 내자입니다. 무슨 잡입니까? 야구 잠바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몸판 수모, 이거 내자. 그거 사고 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요즘도 많아요. 순모니 들어가야지. 잠깐 넣었어요. 돌렸어. 나오니까 딱 깜빡 돼 있어요. 물론 지금 피는 장이 있어서 다 펴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빨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물에 빨면은 이 팔은 괜찮아요. 이 몸이 탁 죽을 거예요. 그럴 때 방법 뭡니까? 가본이에요 이거. 빨면은 수모 안 주니까 죽어요. 그래서 스리쇼프는 쓰고는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도 던지면서도 순간보면 별 시장이 다 있거든. 맞습니다. 스리쇼프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스리쇼프는 제품이지만 내가 너무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거라 여러분 가르쳐주고 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 전처리제 좀 안 웃으십니까? 이거 잘 뜯고 잘 쓰세요. 제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드라이 전처리제 저도 그런 A도 있어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없을 때 만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만들어서 하고 가르쳐주면 그거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그럼 이따 하는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톱 보시면 안 돼요. EX2입니다. EX2. 솔벤트. 이거 뭡니까? 스리쇼프예요. 자, 이건 빈통에다가 전이제 만든대요. 이게 전장이니까 나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스리쇼프를 연명하면 자, 여기다가 소리 잘 시선이 되니까. 자, 보시고. 다섯 잘 알겠죠? 여기에 뭐가 닿냐? 드라이쇼프 EX2를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세탁하면 어떻게 해요? 이 스리쇼프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얼룩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있죠? 수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죠? 수용성 얼룩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한번 돌려 한번 보세요. 제가 쭉 깔아놨으니까. 뭐 이질감이 있습니까? 뒤에도 쭉 한번 보세요. 전혀 이질감이 있는 없는 얼굴에 되게 저렇게 해서 전처리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다. 요 두 개만 섞으면 안 됩니다. 요 두 개만 섞으면 안 풀립니다. 여기 들어가요. 저기 뭐야. 그때 가르쳐주는 거하고 저거 차이점은 어느 게 더 잘 그거로 써보세요. 몇 가지 좋은 거는 물론 지금 저 타카노미하고 칸세노하고 섞어서 쓰는 거 그거는 장사장님이 개발한 거예요. 그거는. 장사장님이 개발한 거고 요거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응용을 이래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나 두개 상관. 저기서 소리했어. 저는 제품에 넣는 거 못해요. 제품은 지금 요거는 이질감부터 만들어놓은 거고, 이 응용편이고, 저거는 제품제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 저는 모르니까 뭐 저기다가 만약에 설쇼부터 하면 해보면 안 들어도 되니까 쓰지 이 마시고. 전처리제 말고요. 용기에다가 넣어갖고 무슨 용기? 용기에다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제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까 어디 갔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고속에 발라가지고 설주 사서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용성 얼룩이 있는 곳에 기름에서 우리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거 수용성 드라이 클린 제제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하는 거 얼룩 빼기제 만드는 거하고 달라요. 얼룩 빼기제는 얼룩 뺄 때 쓰는 거고 수용성 빼는 거고 요거는 기름 속에서 드라이 클린 속에서 수용성을 뺄 때 이렇게 만들어 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용기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우리 용기 이게 판매합니다. 아, 여기서? 이게 묶음을 해갖고 이게 근데 여기 팔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자, 질문 없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자, 토끼들 지금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토끼들 사고에 대해서 돼 있죠. 토끼들 그러면 지금 어디에 빱니까? 드라이 합니까? 물빨래 합니까? 자, 물빨래 해도 잘 버티는 건 다행인데 못 버티는 게 있어. 토끼털 굳었을 때 분명히 한번 보세요. 같은 쭉 원단인데 여기는 보들보들하고 여기는 딱딱 굳었다. 그거 따서 딱 뒤보세요. 다르면 굳은 쪽은 분명히 시커먼 겁니다. 안에 시커멓고 부들부들한 쪽은 비비면 하얘요. 뭐냐? 토끼를 잡아가지고 박피 작업을 할 때 지방물이 붙어있어요. 굳은 부위는. 그 지방 기름이 다 빠져나와서 그래요. 기름이 빠져나오니까 굳는 거예요. 그게. 알칼리 세제에서 우리가 물 세탁을 하면 뭘 씁니까? 알칼리 세제를 쓰죠. 알칼리 세제를 쓰니까 그 붙어있던 기름을 빼내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아예 그게 기름이 없으면은 붙지를 안 해요. 알칼리 세제 써도 맞죠? 토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물에 빨아도 안 주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는 거는 기름을 빼내서 그래요. 기름 성분이 비계에 붙어있던 그 가죽에 붙어있는 그 지방을 빼내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알칼리 세제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요 놈이 들어있는 요걸 쓰면 돼요. 가죽 세탁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90% 물이 있다고 했죠. 물에 들어갔을 때 물에만 들어가도 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품 분량이에요. 토끼털이 그런 식으로. 그런데 토끼털 분명히 한번 보세요. 안에 딱 나를 보면 품질 표시가 있을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 하세요. 딱 써놨으면 물에 빨아서 그래 사고 나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드라이를 하세요 해놨는데 드라이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쓰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 속에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수분 과다에 의해서 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토끼털을 사고 나면은 세탁업자가 나 승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좀 바꾸려고 해요. 가공이 잘못됐는가? 그런 것들은 품질 제품 분량을 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저희 토끼털을 일단은 세탁하실 때 안전하게 서리쇼프로 하세요. 그리고 자 토끼털 빠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토끼털이 언제 수축이 되느냐 하면 건조 과정에서 수축이 돼요. 자 세탁을 합니다. 탈수를 있는 대로 바짝 해주세요. 탈수로 바짝 하고 나서 바로 꺼내서 건조기 바로 꺼야 됩니다. 그런데 건조기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냉풍 건조를 해서 바로 때리세요. 그러면은 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건조기 바로 넣어놨겠다가 온도 있대로 이어보면 확 줄어봅니다. 냉풍을 해가지고 돌리면서 말리면서 이게 묻어지립니다. 이게 가죽이 막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말리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만약에 한번 딱딱해진 토끼털도 보건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술이 약품이 있는 게 아니고 세탁의 방식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 토끼들 물에 빠르고 나면은 건조 안 하죠. 자연건조하죠. 자연건조 걸어놓습니다. 거기서 주는 거예요, 이게. 지켜서서 완-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지금- 했다가 또 다시 또 했다가 어떤 사람은 마른 데까지 문제가 가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조기 잡아놓고 냉풍으로 계속 돌리라니까. 돌리면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니까요. 그러면 딱 돌아와요. 마를 때까지요? 아니, 그래, 한 80%. 안 건조시키는 80% 정도. 그지? 방건조는 수분이 남아있어 안 돼요. 그 남아있는 수분이 마르면서 다시 경화된다. 그러니까 80% 끄지만 돌려가 말려줘. 그래서 탈수를 완전히 하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토끼털이 달려 있으니까 심하게 하면 찢어질까 싶어서 탈수를 약하게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가죽 안에 있는 완전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탈수를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하세요. 기계적으로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 딱 하시고 바로 냉풍 건조 80%까지 건조가 된다. 끝입니다. 그럼 사고 안 납니다. 이거 들고 올 이유도 없어요. 토끼털 푸는 약 지금 있긴 있어요. 너무 비싸요. 사고 치료 할 필요 없이 안 들고 오면 돼요. 내 방법 가르쳐드렸으니까. 토끼들은 드라이를 하면 안 된다. 깨끗한 옷은 드라이하면 된다. 옷이 전체적으로 깨끗하면 되는데 보통 토끼털 달랭이 보면 면에 붙어 있어요. 그죠? 면에 붙어 있는데 분리가 가능한 거 있죠. 단순 내가 분리 가능한 건 다 드라이 하시면 돼요. 드라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리가 안 되는 것들은 옷이 깨끗하면은 드라이 전체 좀 해가지고 드라이 돌리면 돼요. 근데 너무 더러운 거, 그건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려면은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토끼털 달린 옷을 물에 넣고 빨 때 전처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처리 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그 방식은 토끼털이 아니고 일반 옷이고, 토끼털 달린 거는 미리 전처리를 다 하세요. 왜? 세탁 방식을 어디다 마셔야 됩니까? 면에다 마셔야 됩니까? 토끼털에 마셔야 됩니까? 토끼털에 맞추면 어떻습니까? 아주 약한 세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나갑니까? 안 나가니까 전처리를 미리 해가지고 헹군다는, 전처리 했는 그 우중물을 헹군다는 개념으로 물에 넣는다. 이 생각만 하시라고. 그래서 가볍게 살짝. 그럼 거기다 첨가를 네오프린 들으면 안 돼? 네오프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설정을 해야 됩니다. 토끼들 왜 물에 달라고 이렇게 힘들게? 드라이, 힘든데. 드라이를 전처리제를 해가지고 드라이 좀 빼가지고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그런데 안전한 방법이지만은 과다 세탁에 의해서 토끼들 같은 경우, 자, 이게 있어요. 토끼가 털이 무슨 빠지는 게 있어요. 물론 그거 심이 넣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토끼 털이라 하는 것은 봄에 잡은 토끼와 가을에 잡은 토끼, 겨울에 잡은 토끼 다 달라요. 토끼를. 자, 봄 되면 짐승들은 다 털갈이를 합니다. 맞죠? 털갈이 할 때 토끼 잡아가지고 그 토끼 가죽 뺏겨가지고 옷 만들어 놓으면 털이 숭숭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털갈이 할 때 잡은 토끼들이 다 빠져요. 그런데 털갈이 하지 않는 여름에, 겨울에, 한겨울에 털갈이 안 하죠. 얼어 죽으려고 털갈이 합니다. 그럴 때 잡은 토끼들은 괜찮다. 이게. 손님이 혹시 세탁하고 난 다음에 털이 한 공기가 쑥 빠져 나갔다. 여러분 보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분명히 하시라고. 그러면 이거는 제품 분량이니까 이거는 심의 넣읍시다. 어차피 새 옷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손님하고 싸우지 마시라고. 손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고발하려고 하는 소리거든. 그 소리 한마디만 했다 하면 완전 싸움 난다니까. 그래, 고발하는 게 아니고, 자, 손님 보세요. 이 옷은 이렇게 털이 빠지는 이유는 이 봄에 털갈이 할 때 이건 분명히 잡은 토끼라고.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잘못되면 이 옷을 새로 물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좋게 얘기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심의하면 돼요. 심의 딱 넣으면은, 다음에는 100% 토끼들 빠지는 거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문제가 된 옷이 생겼다. 이건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그거 한번 내보세요. 가져온 거. 네, 가져온 거. 커팅돼. 여기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거 $70만원짜리. 뭐 사고 막 사고. 이거 지금 쿠킹이 다 뺏겨졌죠. 쿠킹이 뺏겨졌는데 이 옷은 여기서 수리는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이 옷은 뭐냐? 내부 연한이 지금 이 옷 산지가 몇 년쯤 됐겠어요.
북에서 사왔는데 자기가 소유한 게 한 2년 됐대요. 2년. 자기가 소유했는 게 2년 같으면 그 앞에 또 어때요? 뭐 다른 사람 소유했는 거 있는가? 모르게 중국을 사왔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옷은 내부 내난이 다 돼가면 옷이 시계만 하면 늙은 겁니다. 코팅, 일반 직물하고 달라요. 코팅된 제품은 이 코팅할 때 바인더가 있거든요. 붙이는 바인더. 바인더가 불량이 날 수도 있고, 이거는 심이 넣게 되면은 세탁업자 잘못이 아니고 의류 잘못이 나옵니다. 제조 잘못이 나옵니다. 제조 잘못 또는 내부 내난이 오래돼가지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사장님 아들 잘못되다 걸린 거예요, 이게. 이거 세탁이 소용이 돌리도 한다거나 일단 세탁소에 돌아오는 건 마지막에 이 세우실 때는 분명히 이런 현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된 거예요. 노후화된 게 내 입에 와가지고 이게 아들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이 뒤집어 쓸 필요 없이 시민을 넣어가지고 이 옷이 지금 내부 내난도 봐야 되고, 내부 내난이 만약에 남아있는데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거는 접착할지, 접착제, 아니다, 불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시민을 속하는 겁니다. 요거는 70만원짜리 아니라 700만원짜리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품 무게입니다. 이거는 사오지 마시라고요, 절대. 옷 삶는다고 78만 원까지 달라야 되는데. 사기꾼인 거 아주 사기꾼. 아니 지금 어때 많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드라이 클리닝 표시죠. 드라이클리닝인데 그게 저 코팅돼도 드라이를 하려다가 물 세탁을 약하게 핸들링을 잊어버리고 잠바하고 같이 돌려서 세탁 기간이 길어가지고. 이 차는 그 말씀 사용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건데 이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심의기간에 넣게 되면 거기 나오는 대로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지 아니면 뭐 누가 잘못된 판결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사업밖에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로 해가 잘못된 거는 여기서 수리가 내가 떨어지면 되죠.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제품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가져오면은 제가 심의를 넣어가지고 이거는 제품 불량이든지 아니면 소비자 과실이든지 이쪽으로.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한 거 같으면 다음에 여러분 잘못된 거 나옵니다. 내가 무슨 빽이 있어서 여러분 잘못한 것이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이거 정당한 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누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일단 저 옷은 지금 정리하는 문제가 있어요. 몇 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바니까 한 세탁 시간이 한 20분 됐겠죠? 과하게 아직 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살짝 그냥 담금 세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무슨 어디든지 간에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옷은 손세탁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 딱 가지고 밍크 코트도 한다고 세탁기하고 가서 거기 돌리다 많잖아요. 지금 다 소매대에 돌리잖아요. 그것도 그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밍크 코트는 그렇게 빠른 게 아닙니다. 밍크 코트 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 세탁기하고 깝니까? 하나도 안 받죠,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는 클리닝을 돌리는데. 돌려도 되는데 돌리지 마시고, 그거 혹시나 잘못 돌리다가 찢어졌다 하면 그것도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밍크 코트를 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갈 수 있죠. 비로도 가볍게 빠면 되죠. 가볍게 뒤집어서 가볍게. 소리 뭐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비로드를 세탁을 했는데 탈수하고 난 다음에 자국이 생각이 안 없어진다. 그거는 비로드의 그 탄력 있죠. 기모 탄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전부 분량이 탈수했는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세탁, 솔벤트로 세탁을 해가지고 탈수를 했는데 탈수 자국이 생겼다. 보세요. 생겨서 이게 안 없어진다. 건조해드리고 안 없어진다. 그러면 문제됩니다. 건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비로도 건조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탈수매가 딱 끊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건조하면서 다른 옷과 같이 해주고 그만해가지고 가볍게 해서. 무슨 그게 저 밍크가 측정 기름 있잖아요. 하얀 거 예를 하얀 건데 걔도 스리스콘 있어가지고 하는 왜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가지고 좀 물과 독과가 털이 오그라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털이 오그라지면 그 필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장님 머리 파마하고 난 다음에 파마 안 하시고 머리 파마하면은 머리 감으면 이게 쪼쪼해지거든요.
그러면 뭘 합니까? 털로 있습니다. 드라이하고 털로 빗으로 싹 빗어 넘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머리 빗질하면서 드라이 싹 주면은 그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그 세탁은 순물은 우리 머리와 비교하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머리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 관리. 제가 비로도를 한번 빠졌었거든요. 근데 전철이요. 그거는 너무 세게 해서 그래요. 전체리 할 때 소리라든지 물질로 보면 그런 식으로. 그렇죠. 비로도 전체리는 솔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타올에다가 좀 문제가 살짝 하면 전철이는 일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비로도가 세탁비가 비싼 거예요. 무턱대고 비싼 게 아니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세탁하다가 만약에 기모가 파손되면 이 사람이 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로도 드라이 보면은 오늘 뭐 아직 그 장사님 안 나오시는데 어저께 비로도 한 벌 세탁을 했는데 기름에 딱 넣자마자 물이 완전 쫙 빠지면 기름 통 가베 부고 그 타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기름 공장에 사놨대.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탁 다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조도 끝이 다 하고 옷하고 빠졌던 기름 병에 투명한 병에 딱 떠가지고 잘라가지고 옷하고 딱 가져오세요. 그 기름값, 휘딱값, 옷값 다 모시면 됩니다. 어디서? 제주사에서. 저도 그 기름 하겠어요. 그거는 휠타 성능이고 휠타가 가지죠 그러잖아요. 휠타는 성능이 있잖아요. 휠타는 우리가 무한정 성은 아니죠. 휠타 성능이라는 거는 찌꺼기라든지 색상을 어느 정도 잡다 보면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수명 단축이 되잖아. 그런 거 두세 번만 잡으면 킬다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를 때는 바람가지 말고 그 벽에다가 사진을 딱 찍으세요. 사진을 딱 찍어 병이 딱 뜨고 이 기름 이리 됐다. 그러면 옷하고 딱 가져가면 옷에다가 기름 딱 뿌려가 타올로 딱 문지를 봅니다. 딱 문지르면 시커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제품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탁업자 소개했던 기름값, 필터값, 그 다음에 옷 전부 다 물어줘야 돼요. 제조사에서. 다 물어줘야 돼요. 벨벳도 그럼 물이 빠져서 비료도 벨벳도 비슷해요. 벨벳이랑 비료는 똑같습니다. 벨벳, 비료도 또 문제. 벨벳하고 비료도 또 틀려요. 자체 아니, 좀 얇으면서 그 털길이거든. 그 비료도 하고, 벨벳하고. 근데 그 어차피 똑같은 얘기고, 그 책이 오면 다 똑같은 얘기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을채 한번에 비료도는 비슷한데 우리가 그냥 상관없는데 아니, 가볍게 세탁을 하면 되죠. 세탁기 그래서 지금 토끼털 달린 옷을 세탁을 할 때, 토끼털에 맞춰서 세탁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탁기가 가볍게 살짝 한 1분 정도 살짝 돌리고, 좀 취향났다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미리 면 같은 거는 막 끼는 데가 이거 많이 묻었다. 이거 도저히 물에 안 빠고는 안 된다. 전체를 하세요, 이거. 전체를 다 하셔가지고, 미라클이라든지 뿌리라든지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습소 분리가 온도 할때 토끼털 반에서 온도는 절단합니다. 이거. 온도 말고 그냥 할때 온도를 40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40도 계속 지속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세탁할 때는 한 번 맞춰놓으면 그거 세탁하면서 지속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염 제거할 때는 온도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보온 강화하면서 돼지꼬리 많이 쓰죠. 돼지꼬리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 몇 사람이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거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흩어져 있었어요. 오두에다가 그거 눌러놓은 거지. 돼지꼬리 있어요. 옷이 있어요. 밑에다가, 돼지꼬리 밑으로 5m 딱 넣어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옷을 더 눌러놓으니까 옷이 동그랗게 짜고 나지. 틀지 말라고. 틀지 말라고. 사장이 몇 시간이라고? 어떠지 말라고 대화를 물어보니까 그게 안 타고 백입니까? 근데 사장님은 그 신소리는 안 해요. 다른 사람도 몇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절대 돼지꼬리 저 돼지꼬리 쓸 때 옷 밑에다가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하이나 장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년째 써도 사고 한 번도 안 났잖아요. 돼지꼬리 써도. 절대로 돼지꼬리를 옷 뜨지 말라고 누르면 안 됩니다. 자, 오전 강의용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물을 좀 끓여가지고 선쇼프 가지고
생각하는 거. 찬물에다가 내가 이 시간을 보내서 요새 그 양복 보면은 그 뭐하고 변하고 있고 또 실크하고 뭐하고 있는데 그런 물건에 절대 이만 정보다 근데 드라이를 쳐가지고 5점을 제거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결례도가 약해가지고 요새 제일 사고 많이 들어오는 게 토끼털 다음에 뭐냐면 모하고 변하고 혼방지 바지는 상의는 드라이하고 바지는 물 빨아가지고 새파풀로 닦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타카론 A 전체리제 있잖아요. 저기 수용성 잘 합니다. 저기 원래 모견 혼방지 또는 견 전체리제 그 만약에 맥주 쏟았죠. 양복 상의에 광택지에다가 맥주 쏟았다. 맥주 얼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드라이 100날에도 안 집니다. 물에 안 나가고. 그럼 물에 넣으면 또 사고예요. 이거.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여기다 전체적으로 저걸 싹 발라가지고 드라이 보면 빠져줍니다. 사고. 물론 서리샴푸로 손바닥에 가볍게 해도 돼요. 많은 건 쓰리셔프 하면 탱크에 다른 세제 쓰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진짜 내가 지금 세탁소를 한다. 아니, 다 필요 없고, 서리샴푸 한 개만 가지고 있어. 모두 다 세탁기도 필요 없고, 하루에 내가 한 50점 정도만 한다고. 서리샴푸 한 개만 가지고, 이 세탁기나 공드라이만 있습니다. 안에 원장님 공간이 너무 심각한데. 공간에 진짜 할 수 있죠. 가가지고 다 했지 뭐. 약이 필요 없잖아. 그래, 할 수 있다니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정도까지. 한 50점 정도만 한다고. 하루에. 실제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한 2개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쓰리쇼프 하면 90%는 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안 갈 겁니까? 혹시나 보면서